안녕하세요. 유니스TV 유니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 외교안보 수석,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외교부 2차관을 지내신 천영호 TV의 천영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쟁 유튜버입니다. 오늘 우리 수석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유니스TV이죠. 근데 저희 댓글에 김태철 선생님께서 유니스TV에서 이 쿼드 문제를 좀 다뤄주세요. 제가 아주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이런 그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른 이 이슈를 공부를 해서 가장 전문가가 누군지 수소문을 해서 오늘 천수석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쿼드가 뭐냐면 이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4국 연합체인데 협력체라고 하죠? 그죠? 4국 협력체. 포럼이라고 봐야죠. 포럼이에요? 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걱정을 하고 계시냐면 이게 겉으로는 별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내세우진 않지만 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나라들이 뭔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것 같은 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러면서 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좀 애매하게 그 처신을 했는데 이 쿼드에 가입하라는 요청 앞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그 애매한 태도를 더 이상 갖지 못하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는 건가? 그런 선택 앞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은 이 안보는 미국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을 강요받으면 미국하고 더 이렇게 친해져야 된다라는 미국 쪽에 좀 서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정부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하고 이게 안보 문제를 다 칼로 두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딱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뭐 경제는 중국이다, 안보는 미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따져보면 말이죠.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도 우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만은 그렇죠. 중국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또 미국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무슨 우리 전자제품들 미국이 앞으로 수입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경제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미국하고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뭐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안보 두 개 다 보더라도 지금은 미국하고 가까운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미국하고 그다음에 또 안보에 관한 우리 위협이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하는데 우리 역사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우리한테 제일 큰 위협은 영내의 패권 세력한테서 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아직도 일본하고 따지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겪은 여러 가지 불행이라는 게 일제 식민지, 일본의 침탈 때문에 겪었으니까 계속 아직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를 가지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하는데 21세기의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는 누구냐? 중국이죠. 그렇죠.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미래까지는 중국인데.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위협이었지만 사실 그 앞전의 세월을 보면 사실 중국이 패권이었고 지금 현재도 이 남진아해에서의 갈등 이런 걸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지금 패권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는 위협이 중국 쪽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메이지 일본이 우리 조선에 준 위협보다도 그렇죠. 중국이 21세기 중국의 패권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워낙 압도적으로 우리한테 우리 국익 전체를 볼 때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안미 경중이다 이런 식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또 경제만 보더라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중국이 우리 지금 뭐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수석님, 그 쿼드 얘기로 돌아가면 쿼드에 가입하는 게 맞나요? 저는 가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국 위협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앞으로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분야, 특히 안보 분야, 뭐 다른 분야도 있지만은 이 도전을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렇죠. 공통의 위협 인식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중국의 위협이 앞으로 점점 커지는 한
쿼드라는 거는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 뿐 아니라 뭐 경제 질서 이런 걸 형성하는데 하나의 주역으로서 계속 역할이 커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들어가서 당장 얻는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 만들어질 때 거기서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우리 이익을 반영을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가 그 논의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그게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쿼드에 당당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브레이크 걸 거는 브레이크 걸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거는 끌고 가고 해야지 이게 남의 일로 생각하고 그냥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타조가 무슨 위험이 올 때 머리를 그냥 모래사장에 쳐박으면 그냥 위험이 안 오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현명한 전략을 세우고 선택을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숨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쿼드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행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혼자 1대1로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뜻이 맞고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나라들하고 손을 잡고 공동으로 대항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 우리 혼자 지금 무슨 힘으로 중국하고 1대1로 대항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서를 형성하는 어떤 협력체의 논의에 우리가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건 현실을 회피하는 거다. 그죠? 그 현실을 회피하는 거고 대세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그렇죠. 거고. 우리를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네.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데 참여할 생각을 하지 않고 타율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우리는 운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수동적으로 지금 수석님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의 역량과 참여를 지금 촉구하신 건데 이거를 걱정하는 분들의 입장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한테 너무 억하심정을 갖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걱정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은요.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항상 이해관계가 대립됩니다.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구조적으로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것은 중국은 항상 화를 내고 반대를 하죠. 그걸 당연시 해야 됩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안보상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지.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해적인 선택을 할 겁니까? 우리 국익에 도움되면 중국이 싫어하더라도 그걸 지금 버티고 우리 스스로 국군을 개척할 생각을 해야 되지 중국에서 굴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우리는 중국하고 붙으면 망한다.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에는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이 되게 재밌게 들리는 게 이게 마인드셋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중국에게 밉보일까봐 걱정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아니라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구조적으로 우리를 더 보호하는 길일 수도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는 되게 공감이 가요. 새로운데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 조선시대 말기 때까지 그랬지만은 우리 위정척사파들이 중국 중심적 세계관, 중화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중국보다도 더 우리는 중국적 가치를 숭상을 하고 중국이 정해놓은 이 중화 질서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게 이제 위정척사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중국은 문명이고 중국 외에 다른 모든 나라는 야만이다. 그러니까 그 사상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 사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정부가 너무 티미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쿼드 얘기도 이 외교부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요청받은 바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을 텐데 이런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정부가 이거를 요청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그 2+2에서도 우리 정의용 장관께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매우 이상한 거죠. 이게 그 뭐 간접적으로 얘기됐다는 건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그게 정식으로 미국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쿼드 참여를 요청한다고 문서로 했다든지 이런 건 안 했을 수도 있죠. 그걸 지금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이 요청하기 전에 네.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참여 없이 이런 걸 만들었냐고 우리가 가서 안 넣어주면 가서 항의를 할 일이고 우리가 우리도 선제적으로 넣어달라고 참여하겠다. 요청해야 될 네. 일이지 미국이 요청 안 하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네. 제가 저 90년도에 그 에이펙 만들 때 네. 제가 담당 과장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게 주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앞으로 그거는 뭐 안보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동아시아의 이 경제 질서, 무역 질서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외교가 지금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마음을 작게 먹을까요? 우리 정부가.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까지 지난 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쭉 해온 행태를 보면 사드 산불 합의서부터 쭉 보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목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한반도 평화 유지의 가장 중요한 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자주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정신 자세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계속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우리의 이웃으로서 또 어떤 뭐 이해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정신 자세 자체가 굉장히 좀 수동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좀 과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오늘 이 쿼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풀었습니다.